공격 축구로 무모한 도전을 하겠다. 17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변성환 감독의 출사표였습니다. 변 감독은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강팀을 만나든 내려서지 않고 잘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팀으로 기억되고 싶다. 공격적인 축구로 경기를 지배하고 거침없이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던졌습니다. 이 출사표는 상당한 동기유발과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흡사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 맨시티의 경기를 보는 듯한 화려한 플레이로 상대를 거침없이 제압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돌파 능력이나 패스워크 그리고 빠른 경기 템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17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 예선에서 카타르를 만나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주 아르헨티나에서 막을 내린 U20 피파 월드컵 4강에 오른 희소식에 이어 3살 아래 아우들도 17세 이하 아시안컵 시작부터 신나는 꿀잔치를 펼친 것입니다. 투지와 조직력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투박한 플레이가 아닌 세련된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도 이런 애들은 처음 봤다라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주장 완장을 찬 차세대의 스트라이커 김명준을 비롯해 눈에 띄는 5명의 기대주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게임 시작 후 10분 만에 카타르 풀백 압둘라 알 오타이비의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으로 변성환호가 가볍게 출발했습니다. 11분 5초 주장 완장을 찬 골잡이 김명준은 오른발 인사이드킥을 왼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4분도 지나지 않아서 후방 빌드업 실수로 동점골을 내줬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이면섭이 공을 받아 돌아설 때 상대의 압박을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공을 빼앗겼고 나세르 바비케르가 오른발 슛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수비 실수로 인한 골이었지만 선수들은 기죽지 않고 더 살아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우리 선수들은 측면 공격을 본격적으로 펼치며 카타르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드리블 돌파 능력을 갖고 있는 양민혁이 왼쪽 끝줄 바로 앞까지 파고들어 올려준 공을 백인우가 달려들며 방향을 바꾸는 헤더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변성환호에서 기대를 모으는 첫 번째 인물로 양민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리는 방향 전환 터치 감각이 놀라운 선수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상대 선수를 쉽게 따돌리는 자신감은 미토마의 플레이를 보는 듯 경쾌했습니다. U20 팀으로 월반시켜도 압도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반 30분에는 놀라운 왼발 드리블 실력자가 두 번째 인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이면섭이 오른쪽으로 열어준 패스를 받은 윤도영이 카타르 수비수들을 가볍게 따돌리며 날카로운 왼발 슛을 오른쪽 구석으로 차넣은 것입니다. 첫 골의 계기가 된 페널티킥을 윤도영이 얻어낸 것도 모자라 후반전 가위차기 실력까지 맘껏 자랑했습니다. 이강인의 뒤를 이을 왼발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선수입니다. 전반전을 3대1로 끝낸 우리 선수들은 후반전 시작할 때 더 놀라운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짓말처럼 20초 만에 팀의 4번째 골을 그런 자신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미드필더 진테오가 왼쪽 측면을 가볍게 돌파한 뒤에 방향을 살짝 바꾸고 오른발 인사이드 킥으로 밀어준 공을 골잡이 김명준이 감각적으로 돌려넣은 것입니다. 기본기를 잘 갖춘 미드필더 진테오의 활용 가치가 드러난 명장면이었습니다. 축구 게임에서 필드 플레이어가 상대 선수와 1대1로 맞설 때 드리블로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유망주 양민혁, 윤도영, 진테오가 이를 차례로 보여준 셈입니다. 과거 우리 선수들이 상대 선수 한 명을 제치지 못해 볼을 돌리며 압박을 당했던 상황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후반 9분 모두를 놀라게 하는 기술 수준도 자랑했습니다. 왼쪽 측면을 양민혁이 한 번 더 시원하게 휘젓고 올려준 공을 백인우가 달려들며 오른발로 가볍게 차넣었습니다. 양민혁의 왼 측면 드리블 돌파도 탄성을 자아낼 정도였지만 미드필더 백인우가 과감하게 달려들어 마무리한 오른발 아웃사이드 킥 기술은 맨시티의 홀란드나 과거 바르샤의 이니에스타, 과거 AC밀란의 공격수 세브첸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코 강하게 찬 공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회전수의 깎아차기가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데도 상대 선수들은 보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17세 이하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눈을 씻고 확인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5분 10초 뒤에 주장 김명준의 해트트릭이 이루어졌습니다. 양민혁 대신 들어온 박승수가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로빙 크로스를 왼발잡이 윤도영이 날아올라 가위차기로 연결한 것도 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슛을 카타르 골키퍼 엘샤르카위가 겨우 쳐냈고 골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명준이 오른발 인사이드 발리슛으로 방향을 바꿔 넣었습니다.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노리는 변성환호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5명의 실력자들 김명준, 양민혁, 백인우, 윤도영, 진테오를 중심에 두고 똘똘 뭉쳐 4강 진출 1차 목표를 위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U17 이하 대표팀이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한국 언론들이나 축구팬들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골든 에이지라 불리는 황금 세대의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10년 넘게 뿌리를 내린 K리그 유스 시스템과 함께 2014년 시작된 대한축구협회의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맛본 한국 축구는 유소년 육성의 중요성에 눈을 떴습니다.
2009년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 축구 주말리그제 도입과 맞물려 K리그도 각 구단별 유소년 팀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2014년엔 협회의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이 도입돼 유망주들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프로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요.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은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마다 제각각이던 교육 철학을 하나로 묶고 일관된 발전을 꾀한 계기가 됐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등을 돌며 현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탄생한 골든에이지는 축구 기술 습득이 빠른 12에서 16세 선수를 대상으로 영재센터 300명과 광역센터 600명, 지역센터 2100명으로 나눠 피라미드식 세분화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골든에이지는 당장의 성적보다 선수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볼터치부터 전술 전략 등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서효원 KFA 기술연구실 연구팀장은 소속팀의 훈련과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모두 경험하니 생각하는 폭, 즉 축구 창의력이 넓어졌다고 평했습니다. 지도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 자연스레 평가와 인재풀 관리도 그물망처럼 촘촘해졌습니다. 하나의 교육은 하나의 평가를 뜻하는데요. 15세 지도자는 경기, 17세 지도자는 충청, 19세 지도자는 영남을 맡는 식으로 권역별 담당자를 둬 지역 지도자와 선수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했습니다.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은 이제 프리 골든에이지 6에서 11세와 포스트 골든에이지 17에서 19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기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하나의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훌륭한 지도자와 좋은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U20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골든에이지 과정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지동원, 남태희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해마다 3명에서 6명의 고교 1, 2학년 선수들을 뽑아 1년간 유럽 구단의 청소년팀에 입단시키는 유학 프로그램의 산물이었습니다. 피파의 규정 등 여러 문제로 해당 사업이 중단됐고 2014년부터 K리그 유스팀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황금세대의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배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U20에서 세계가 놀란 테크니션 배준호와 브론즈볼을 수상한 이승원, 브렌트포드 진출을 이룬 김지수 등의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U17에서도 일찌감치 유망한 선수들이 대거 발굴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축구도 이제 본격적인 축구 강국의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구축하기까지가 어려웠지만 한번 완성되면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K-팝에서 스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KFA는 2033년까지 피파 랭킹 10위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해외 진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계 10위권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U20 대회에서 4위를 이끈 김은중 감독과 동갑내기인 변성환 감독은 경기 상황과 흐름에 따라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키플레이어에 의존하기보다 전반적으로 당돌한 친구들이 좀 하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4위 안에 들어야 오는 11월 열리는 17세 이하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낼 수 있게 되는데요. 17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21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과 월드컵 티켓까지 가져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